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깜빡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덕에 좋은 집에 살면서 며느리 도리를 안 해? 시모는 말도 들어보지 않고 생일상을 안 차렸다는 이유로 살던 집을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제 버릇을 길들이려고 하신 행동이었는데 어머님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었습니다. 집도 내놨으니 당장 살 집이 필요했는데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저희는 더 크고 좋은 집이 생겼고 시모에게 집구경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시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는데 정작 후회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주 짧은 연애를 하고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주변에서는 다들 제 결혼을 말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응도 똑같았고요. 아니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지. 어떻게 7개월 만나고 결혼을 해?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좀 성급한 결정인 것 같은데. 좀 더 만나보고 다시 생각해봐. 응?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3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다 보니 결혼을 서두른 것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후회 없이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 모임에서 만난 남편은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해 고백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어른스러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도 그날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서로 통했다고 하는 거죠. 일단 담배는 원래부터 하지 않았고 술도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동안 술 마신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서로 독서하는 취미도 같아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았고 카페에 가서도 책 얘기를 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경제관념이 매우 투철한 그런 사람인데요. 시댁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도 직접 과외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고 손재주도 좋아서 직접 만든 수공예품으로 장사를 하며 자기 쓸 돈은 직접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력이 강하다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모임에서 알게 되고 바로 사귄 게 아니라 나이 차는 있지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사귄 기간이 7개월이었죠. 그러니 저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가 인사 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은 신우도 2이나 있었는데 시모가 유독 남편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느껴졌는데요. 아무래도 시댁에 가면 남편은 저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시모가 보기엔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결혼해서도 여전히 잘 지냈어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라면 신혼집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모가 많이 섭섭하셨는지 집에 좀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통 말이 없어서. 그럼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좀 서운하다.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이 엄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나이에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집은 우리가 해줄게. 아이 엄마 괜찮다니까요. 글쎄 내 말대로 해. 다른 집 자식들은 집 사달라고 하고 안 사주면 부모한테 섭섭하다고 한다던데 너희는 어째 그래?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셨는데 위치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였고 동만 달랐어요. 한 동네에서 살게 되었으니 결혼하고 난 뒤 시모는 거의 매일 찾아왔고 저희도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다. 집값으로 나갈 돈이 절약되니 저나 남편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고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넌 내 딸이다 이러시면서 자주 전화를 하셔도 싫진 않았어요. 저녁을 안 먹고 퇴근하는 날이면 시댁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내가 다 차려놨어. 얼른 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음식 냄새가 거기까지 났어? 네. 와, 엄마 청국장 했네요? 그래, 너 좋아하잖아. 어머님, 저도 청국장 좋아해요. 그래, 많이 먹어. 시댁에 가는 게 당연히 편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자주 얼굴 보고 살다 보면 조금씩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땐 시댁 식구들과 펜션을 잡고 여행도 갔습니다. 제가 또 노는 걸 좋아해서 가서도 시부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둘이나 되는 신우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나 남편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늦게 끝나는 날은 한 동네서라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 어디 놀러 가자. 이 정도는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생활까지 모든 걸 간섭하는 건 선을 넘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평일에는 저희 둘이 쉬어야 하니 그래도 시모가 좀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 주말에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직도 아침을 안 먹었어? 저희 원래 아점 먹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차려줄게. 어머님, 저희 오늘 토스트 해 먹으려고 어제 퇴근길에 장 봤는데. 그래요, 엄마. 저희 빵 먹을게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한국 사람들은 밥이 최고야. 괜찮다고 해도 시모는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시모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지연아. 네, 왜요? 내 친구 딸이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거든?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너 다니는 그 회사에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얘기요? 모기는 취직 좀 시켜달라 이거지. 엄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회사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해야지.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이라도 좀. 장우 씨 말대로 회사 들어가려면 일단 면접을 봐야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거면 공채 뜰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 말고도 툭 하면 찾아와서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시댁 친척분 중에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주말에 가야 했는데 시모는 그때 입을 옷까지 참견하셨습니다. 저기 얘, 이것 좀 봐봐. 이게 다 뭐예요? 쇼핑하셨어요? 되게 화려하다. 어머님 입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입어? 너 입으라고. 저요? 그래, 주말에 결혼식 갈 때 이거 입어. 아니, 저 입을 옷 따로 있어요. 글쎄, 내 말대로 하라니까. 너무 취향도 아니었고 어울리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도 마음에 안 든다며 어머님 본인이 다니는 미용실에 미리 예약해뒀으니 가서 머리도 하라고 하셨죠. 친정엄마도 이 정도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는데 어머님은 잘해주신다고 하기엔 뭔가 애매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챙겨주는 거니까 좋지 않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역시 본인은 이 모든 게 좋은 의도로 하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도와주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당연히 저 챙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친정에 갈 때도 꼭 미리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가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는 것 빼고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본인에게 보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면 꼭 집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내가 너네 살집도 장만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 들어줘? 내가 뭐 어려운 거 하랬어? 어딜 가면 간다고 말하고 친정 가면 가서 언제 오는지 내 허락받고 가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더니 시모는 제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집 해줬으니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사실 명의도 저나 남편 명의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 이름으로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시모 명의였고 한 3년 지켜보고 명의를 바꿔준다고 하셨죠. 저는 공동명의도 바란 적 없고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애초에 신혼집을 해달라고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조차고 시댁과 같은 아파트로 집을 얻어주시고는 그걸로 계속 생색을 내시니까 좀 피곤했습니다. 꼭 집을 받아서가 아니라 멀리 살았더라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을 겁니다. 결혼하고 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말엔 저희도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연락도 없이 배를 누르시니까 남편도 그게 좀 싫었는지 한 번은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었어? 여태 잔 거야? 엄마, 주말엔 우리도 좀 쉴게요. 그래 쉬어.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었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쉬어요? 뭐 어때? 나 있다고 못 쉬어? 내가 남이야? 엄만데. 나는 우리 지연이 내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친정엄마가 왔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떻게 그래요? 아이 글쎄 나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사실 불편은 했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면 당최 가실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고 하면 다녀오라고 하시면서 집에 계시려고 했고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제 물건 뒤지고 옷도 꺼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런 건 얼마나 해?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 너무 비싼 건 사지 말어. 저도 버는데 남편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러다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도 한두 개씩 집어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시모한테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저희는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당연히 전날 시모에게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모는 꼭 오셨는데 이날 남편과 둘이 아침 일찍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 시모는 전화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아침 일찍 약속 있어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나 보려고 했더니 저희 오늘 늦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시모는 오후에도 전화를 해서는 언제 오냐고 하셨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빠랑 사이가 좀 안 좋으셔. 정말?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럼 뭐 며느리 앞에서 티내겠어. 그래서 집에 자주 오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빠가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같이 있으면 싸우기밖에 더해. 그래서 자꾸 우리 집에 오시려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저에게 계속 미안해했는데 사실 남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오지 마시라고 해도 오셨고 집에 없다고 해도 오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시모는 주말에 저희가 일찍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루는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하루 자고 간다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계시다 가셨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저희는 진지하게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은 급히 출장을 갔고 저도 회사 일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느라 생신을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 드렸어. 내가 용돈도 보내드렸고. 알았어. 잘 다녀와. 남편이 어머님 생신이라고 따로 용돈도 보내드렸다고 했고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따로 어머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늦는다는 건데? 야근이라는 게 시간이 대중에 없어서요. 그래, 일단 알았다. 그럼 퇴근하고 전화 줘. 그런데 이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고 보니 밤 10시가 되었는데 아직 어머님이 주무실 시간은 아니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미리 사둔 선물도 있었고 다음날 드리려고 퇴근길에 꽃다발도 하나 샀는데 바로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어머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죠? 아니다, 회사에서 오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그건 뭐야? 이거 며칠 전에 어머님 드리려고 사둔 거예요. 화장품 샀어요. 그래, 고맙다. 꽃은 뭐하러 샀어? 어차피 시들 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니까 받으세요. 그래, 그럼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라. 네, 어머님도 얼른 주무세요. 남편도 출장을 가고 없는 상황에 저만 시댁 식구와 밥을 먹기도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주말에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몸살이 나서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넘겨줘야 할 일이 남은 상태라 재택으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아파도 집에서 온전히 쉬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작업물을 보냈는데 드디어 최종 컨펌까지 받으니 이제야 좀 편하게 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피곤했던 저는 책상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고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자기야, 왜 이러고 있어? 언제 왔어? 방금. 얼른 들어가서 편하게 다리 펴고 자. 잠깐만.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약 먹었어.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안방에 가서 누웠고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보니 시모였어요. 엄마, 내일 나가서 밥 먹기로 한 거 일요일로 미루면 어때요? 아니, 지연이가 몸살이 나서요.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이 뭘 하셔? 알겠다고 하지 뭐. 자긴 얼른 자. 일이 끝나고 나니 긴장이 확 풀렸는지 잠이 쏟아졌는데 침대에 다시 누워 막 잠이 들려던 그 순간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는 왜 그렇게... 얘 어디냐? 응? 지연이 아파서 약 먹고 이제 막 잠들었어요. 어디 내 눈으로 봐야겠다. 안방에 있냐?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는데 갑자기 시모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불을 확 걷어버리더라고요. 넌 시애미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동태 눈가를 하고 쳐다보냐? 응? 네? 너 지금 쇼하는 거지? 엄마, 나가요 얼른. 아픈 애한테 왜 그래요? 어머님, 저 어제 일하느라 밤새서 그래요. 몸은 힘들고 잠도 못 자서 죽겠는데 머리까지 빙빙 도니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모는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니, 시어머니 생일을 그냥 넘어가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응?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희가 엄마 생신 날짜를 깜빡한 것도 아니고 그날 출장 가게 될 줄 저도 몰랐다고요. 지연이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럼
다음 날이라도 와서 생신상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는데 어쩜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어?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하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내 친구들은 아들 결혼시키고 며느리한테 생일상 아주 크게 받았다고 자랑까지 하더라. 그런데 뭐 외식? 식당 가서 밥 먹는 거랑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하고 비교가 되냐? 응?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모한테 그만 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너 왜 자꾸 밀어? 가세요 그만! 가긴 어딜 가? 확답 받고 갈 거야. 일요일에 외식이 아니라 집에 와서 생일상 차려. 엄마! 어차피 지났고 내년에 저랑 지연이가 해드릴게요. 그럼 됐죠? 잘났다. 아주 잘났어. 결혼시켰더니 마누라 말만 듣고 이 엄마 말은 들리지도 않아? 지연이 쉬어야 하니까 빨리 가요. 남편 잘 만나서 이런 집도 없고 호강하고 사는 주제에 시어미를 개떡같이 알아도 유분수지. 네가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인 건 알지? 요즘 어떤 시댁에서 아들 며느리 살라고 집까지 해주냐?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집 해줬더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너 그렇게 살아봐!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그렇게 시모는 끝까지 본인 할 말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이날 시모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약 기운에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남편이 죽을 해놨더라고요. 일어났어? 언제 이걸 다 했어? 오늘 좀 일찍 일어났지. 그래도 자고 일어났더니 좀 낫다. 어디 봐. 열은 완전히 내렸네. 괜찮다니까? 얼른 먹고 나가자. 어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잖아. 안 가도 돼. 용돈이랑 자기가 선물도 드렸다며 꽃다발까지. 그래도 내가 이제 오시지 말라고 했어. 왜? 기억 안 나?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시모가 저한테 막말을 퍼부고 갔던 게 생각났습니다. 비몽사몽이었고 약까지 먹은 터라 시모가 저한테 모진 말을 하는데도 바로 잠들어서 몰랐거든요. 이날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엄마가 한 말 담아두지 마.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밤 제가 잠든 걸 확인하고는 시댁에 가서 한바탕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모가 오지도 않을 거고 부르는 일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시모는 정말 이날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무작정 벨부터 눌렀는데 시모가 안 오니 주말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도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도 없었어요.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모와 거의 매일 보고 산 거나 다름없다 보니 주말에 남편과 온전히 데이트한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친정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사업하시는 아빠 때문에 늘 바쁘셔서 친정에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간 여러 일들도 있었고 오랜만에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없다 보니 남편이 사위의 아들 노릇까지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눈에는 당연히 예뻐 보일 수밖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언제? 공사 마치는 대로 이사해야지. 사실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오래 사업하신 아빠를 보면서 언젠가 남편도 사업하기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이 지방이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전화통화는 자주 해도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아 아쉬워했는데 아예 서울로 이사를 오신다고 하니 잘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일주일 뒤 다시 내려가셨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시모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주말 저녁 남편과 낮에 영화를 보고 쉬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빨리 열라고 했고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엄마,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앞집이랑 아래층에도 사람 많은데 니네 어쩜 나한테 이래? 저희가 왜요? 나 다 봤어. 얼마 전에 사돈 내오신 거. 사돈 불러다가 같이 지내려고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한 거였냐? 뭘 같이 지내요. 서울에 오셨다길래 잠깐 집에 오셨다 가신 게 전부인데. 지연이 네가 말해봐. 엄마 아빠는 서울에 집이 있어서 오셨던 거고 바쁘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1시간도 안 되어서 가셨어요. 아주 그냥 남들이 보면 딸이랑 사위가 아니라 딸하고 아들처럼 보이더라. 정우 너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해? 벌써 그 집 식구 된 거야? 응? 엄마, 결혼했으면 당연히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잘하고 살아야죠. 주연이는 엄마 아빠한테 잘 안 했어요? 제가 뭘 했는데? 내 생일상도 안 차려놓고 뭘 잘했느냐고. 시모 생신이 지난 지가 언젠데 같이 밥만 먹지 않았을 뿐 용돈도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다만 어머님은 생신상을 받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제가 일부러 깜빡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저나 사정에 있어서 같이 못 만난 걸 잘 아시면서 저러시니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에는 시모가 며느리인 저를 마음대로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남편은 저보다 더 열을 냈는데 그래서 그날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아픈 지연이한테 막말하고 삿대질까지 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뭐? 우리 집? 여기가 왜 니네 집이냐? 내가 사준 내 집이야. 남편은 제가 나서서 말하려고 해도 계속 못하게 막았고 억지로 시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돌아왔는데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네, 어머님. 집 내놨다. 무슨 집이요? 무슨 집은 무슨 집이야. 내 집이지. 시모는 다짜고짜 집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 주말 저희 집에 오셔서 잔뜩 화만 내고 가셨는데 그때 나가시면서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니까 너희들이 누리고 사는 게 다 당연하지? 응? 내 덕에 좋은 집에 살면서 며느리 도리를 안 해? 집을 내놨다고 하면 저나 남편이 깨갱하고 잘못했다고 빌 거라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뭐 할 말 있니? 이제야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생각난 거야? 잘하셨어요. 뭐? 잘하다니? 안 그래도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부동산에 벌써 내놔주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시모는 당연히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하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이사 가려고 했거든요. 이사라니? 지금 사는 집은 저희 집 아니고 어머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 수도 없고 거기다 회사에서 거리도 멀어서 그동안 출퇴근하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니네가 어딜 가겠다고? 지금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비단 내고 아파트 얻을 수 있어? 저희 아파트에서 안 살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이따 퇴근하고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실래요? 시모는 궁금했는지 바로 알겠다고 하셨고 퇴근 후 시모를 만나 이사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평창동이잖아. 네, 맞아요. 여긴 주택가인데? 너네 혹시 월세 얻었니? 아니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예요. 이제 다 왔다. 여기 이 집이에요. 이날 시모는 저희가 이사갈 집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큰 집을 얻었다는 거야? 어? 대출을 얼마나 받은 거냐고?
대출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저희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살 거라서요. 뭐라고? 누구랑 살아?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아직 내부가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끝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시모 때문에 남편과 저는 회사 근처 작은 아파트라도 얻을 생각으로 계속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정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신다고 했던 겁니다. 부모님은 전부터 계속 주택을 사셨기 때문에 아파트는 싫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먼저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겠어? 그래도 가끔 보는 거랑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거랑은 다를 텐데. 지연아, 나 몰라? 우리 엄마가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지만 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더 잘 맞잖아. 그래도 잘 생각해. 난 좋아. 어차피 층도 다르고 장인어른한테 일도 배울 수 있고 좋은 기회잖아. 남편이 먼저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큰 집을 얻은 거였고 2층이라 1층은 부모님이 쓰시고 2층은 저희가 살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날 시모는 표정이 굳은 채로 집에 왔고 남편한테 직접 들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 지연이가 뭐라고 했길래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한 거냐? 그거 네 생각 아니지? 집 보고 왔어요? 그래, 빨리 말해.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같이 살자고. 너 미쳤어? 아, 엄마. 말 좀 그렇게 안 하실 수 없어요? 시집살이보다 더한 게 처가살이라고. 너 그거 몰라서 이래? 나도 진작에 우리 집에서 너희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거 참고 집까지 장만해줬더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기 살면서 저희는 마음 편했는 줄 아세요? 툭하면 부르고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저희 많이 불편했다고요. 엄마가 오는 건데 뭐가 불편해? 지연이 네 생각이야? 네, 저도 불편했어요. 씻고 있는데 오실 때도 많았고 제 물건에 손대시는 것도 사실 싫었고요. 그럼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여기 오는 횟수를 좀 줄이마. 그리고 오기 전에 전화할게. 그럼 되는 거지? 아니요. 저희 이미 이사 갈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집 구할 때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해주셨다고.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서 못 살아요. 아마 지금 파시면 손해는 없을 거예요. 저도 부동산에 물어봤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올랐다네요. 그러니까 산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파세요. 시모는 집 내놨다고 큰 소리 쳐놓고 저나 남편이 생각했던 반응을 안 보이니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안 돼! 뭐가요? 내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꼴은 내가 절대 못 본다고. 그게 무슨 처가살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같이 살고 싶다고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청우야, 너 일찍 독립해서 나가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결혼하고 얼굴이라도 자주 보고 살려고 여기다가 집을 얻은 건데 거기 살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보냐? 어? 오시면 되잖아요. 같은 서울인데. 싫다. 전 그렇게 하려거든. 우리 집서 먼저 살아. 3년, 아니 1년. 그것도 싫으면 몇 달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가라고. 엄마, 저나 지연이는 이미 엄마랑 같이 산 기분인데 뭘 또 같이 살자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다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그 상황에 그동안 시모가 매일 찾아와서 같이 산 기분이라며 이제는 장모님 장인어른하고도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에서 저희 회사도 더 가까워요. 여기서 회사 다니기 힘들었다고요. 그거 엄마도 잘 아시면서 솔직히 엄마 욕심에 여기다 집 얻어주신 거잖아요. 저희 생각해서 집 해주신 거면 처음부터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얻어주시는 게 맞잖아요. 내가 집 안 팔게. 취소하마. 그냥 살아. 내가 이 집에 안 오겠다고. 그냥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살자. 그럼 되겠어? 어머님, 여태 이유 다 말씀드렸는데. 절대 못 나가. 하지만 저와 남편은 예정대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모 명의집에서 살던 거라 서류 정리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었고 살림살이만 옮기면 됐습니다. 이사 당일 당연히 시모는 찾아왔고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어머나, 진짜네. 이사 차량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엄마, 여기 짐 옮겨야 하니까 나가 계세요. 아들, 정말 갈 거야? 아우, 엄마 또 왜 그래요? 그럼 내가 너희 회사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얻어줄게. 집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얻어준다고. 엄마, 회사 근처 아파트 지금 20평대가 11억이 넘어요. 해준다고. 살던 집이라도 팔아서 해줄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할래? 집 팔아가지고 나도 큰 집 살 테니까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살자. 어때? 시몬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남편을 붙잡고는 우시면서 가지 말라고 아주 통곡을 하셨습니다. 집을 내놨다고 하면 저나 남편이 잘못됐다고 숙이고 들어와서 자기 말도 더 잘 들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꼴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날 이사도 아주 잘 마쳤습니다. 시몬은 궁금했는지 저희를 따라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부산은 이제 정리했습니다. 원래 서울이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이, 네. 그런데 애들 방은 어디예요? 2층인데 보시겠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인테리어까지 싹마치 모습을 보시고는 시몬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솔직히 한 집에 사는 거지만 층이 나눠져 있고 각 층에 주방과 욕실까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하나 지적하실 생각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럴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교통편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여긴 교통편이 너무 별로예요. 집도 언덕에 있고 애들도 각자 차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다니고요. 이날 이후 저희는 친정부모님과 살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포기하지 못했는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으로 오셨는데요. 아니,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 택시 타고 오니까 바로 내려주네요. 시몬은 만두를 직접 빚었다면서 잔뜩 들고 오셨는데 지연아, 만두 어디다 넣으면 될까? 저 주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안내해.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잘해놓고 역시나 시몬은 똑같았습니다. 테이블에 만두를 올려놓고는 방문을 다 열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보시더라고요. 서랍도 한 번씩은 다 열어보셨는데 트집 잡을 게 없다 보니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갈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점심때는 지났고 저녁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상태였는데 저녁에 약속이 있어 나가야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앉아서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모임이 있어 나가신 상태였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셋이 있었는데 남편이 정 안 되겠는지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에? 벌써? 저희도 이따가 나가봐야 하고요. 아이, 그래. 어머! 그런데 이게 뭐냐? 시모는 갑자기 계단을 보시고는 청소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청소 다 해서 깨끗한데 왜요? 아니, 여기 거미줄 있잖아. 안 되겠다.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 청소 좀 해야지. 저나 남편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어떻게든 안 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을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려도 억지를 부리던 시모는 결국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친정에 와서 청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저는 계속 말렸는데 갑자기 욕실에 들어가셔서는 수건을 하라 물에 적셔 나와서는 계단을 닦기 시작하셨죠. 아유, 엄마, 얼른 일어나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난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내가 매일 와서 청소해 줄까? 아니요. 엄마가 왜요? 여기 청소해 주시는 분 따로 계세요. 그래도 직접 하는 거랑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거랑은 다르지. 계단은 물로 흥건했습니다. 이러다 미끄러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서 닦았는데 그때 시모가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손대지 마. 그냥 두면 물기 다 마를 텐데 그걸 왜 닦고 있냐고. 어머님 여기 미끄러워요. 오지 마세요. 그런데 시모가 급하게 저한테 오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집 안에 있던 계단이라 그렇게 경사가 높지는 않았지만 물이 있어서 미끄러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 팔 어떡하냐. 아, 정말 그냥 두시라니까. 병원부터 가요. 걸으실 수는 있으세요? 아이 몰라. 일단 업히세요. 이 일로 어머님은 팔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고 당연히 뼈가 부러진 골절은 아니지만 금도 골절이라며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되도록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제 전화에 급히 병원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들으시고는 그래도 친정에서 생긴 일이라 병원비도 다 내주셨고 죄송해 했는데 더 황당한 건 시모가 이런 일을 겪고도 계속해서 친정에 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밀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혼자 저렇게 되신 거라 누구 탓도 할 수 없었던 시모는 깁스를 다 풀기도 전에 택시를 타고 친정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고 오셔도 낮에는 아무도 없으니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은 어렵죠. 저나 남편이 아무리 말씀드려도 오시더니 결국 점점 오시는 횟수가 줄었고 그렇게 저희는 명절이나 기념일 때나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친정 들어가 살면서 아빠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도 남편이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같이 일을 하거나 사는 동안 별다른 트러블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공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기에 주말에는 2층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어도 부모님이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아직도 포기는 못하셨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너희 벌써 1년 넘게 지내는데 이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오긴요. 계속 같이 살아야죠. 뭐? 계속? 네. 저 그 집 되게 좋아요. 장모님이 해주시는 밥도 맛있고. 너 그 뭐야? 그 사업인가 뭔가 그거 배우려고 들어간 거라며. 같이 사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일도 배우는 거고. 암튼 간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얼른 나와. 아무리 그래도 처가살이가 뭐야 처가살이가. 전 좋은데요? 시모는 남편 입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는 말하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당연히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 남편은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너 솔직히 말해봐. 불편하잖아.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워낙에 바쁘시고 해외도 자주 나가셔서 저희 둘이 살았을 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세요. 불편하면 언제든지 이사할 거니까 엄마 그렇게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모는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어쩌겠어요.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어머님이고 툭 하면 찾아와 힘들게 한 것도 어머님 본인이었으니 더는 하실 말씀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한테 일을 배워서 작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아직 뭐 크게 성과랄 건 없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듯 보였고 남편도 만족하니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시모와의 관계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전에 집에 마음대로 오셔서 제 물건을 손대고 가신 것도 기분 나빴고 저 아픈 걸 보시면서도 막말을 하신 것도 아직 상처로 남아있긴 하지만 다 지난 일이잖아요. 들춰내서 뭐 하겠어요. 뭐든 좋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원하지 않아도 매일 얼굴 보고 살았을 때보다 시댁에 가끔 가서 얼굴 비추다 보니 오히려 그게 더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여전히 분가 얘기를 하시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 일하느라 바빠서 시댁에 저 혼자 갈 때가 더 많은데 네가 잘 좀 얘기해서 나오도록 해봐. 그래도 사위가 장모랑 장인어른하고 한 집서 살면 괜히 주눅 들고 불편해. 정우 씨는 제가 나가서 둘이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던데요? 뭐?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정우 씨 성격. 제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머님은 더는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친정부모님과 한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유독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툭 하면 싸우시니 남편은 어떻게든 빨리 나가서 살아야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독립해서 자기 쓸 돈도 집에 손 벌리지 않고 혼자 벌어 썼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걸 보더니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나중에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먼저 말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화목한 집에서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며 이제라도 그런 집에 살게 된 게 너무 좋다고 할 정도로 남편은 지금의 삶의 만족도가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내심 걱정했는데 잘 지내주니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모에게는 악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든 간에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욱 저한테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도리 안 하고 친정만 신경 쓰고 살면 그걸로 또 트집을 잡으셨을 텐데 제가 시댁에 가면 예전처럼 빨리 친정에서 나오라고 하거나 제 앞에서 친정 부모님 흉을 보는 일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직 초기라 성별까지는 모르는데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해서 저는 현재 1층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시모가 계단에서 구른 일로 제가 계단 오르내리는 게 걱정된다면서 1층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친정부모님과 더 자주 마주치고 식사도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너무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임신 소식에 어머님 아버님도 뭐든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편 때문에 시댁에 자주 오시지는 못하지만 택배로 이것저것 많이 보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댁에서도 사랑 듬뿍 받으며 살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시부모님과도 잘 지낼 생각이에요. 물론 적당히 거리 두면서 말이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순산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